예. 자, 이재명 대통령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외교 전쟁인지 사실 알고 보면요. 맨날 가가지고 술 먹던 사람과 많이 다르죠. 자, 오늘 그 이야기는요. 이따가 따로 재밌는 정치 시사에서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지. 자, 그 전에 광명의 이재명이라고 불리는 분 인터뷰 한번 하겠습니다.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늘은 경기도 광명시장이신 박승원 시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분이요 그냥 그 기초 단체장이 아니고 민주당에서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전국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 상임대표. 그러니까 그 지방정부 기초 지방정부의 장들 중에 장이세요. 그러니까 대표로 나오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지방선거가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그 지방선거 우리 이겨야 이재명 정부가 탄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고견을 한번 들어보고자 광명의 이재명 박승원 시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자수와의 광명 찾다. 여러분들은 KTX를 타시면 광명역을 지나게 됩니다. 항상. 내가 봤을 땐 그래. 원래 광명 안 썼거든요. 광명에 쓰게 만든 힘도 나는 박승원 시장의 힘이 있다고. 어떻게 하셨어요? 느낌적으로 그래요. 옛날에 광명에 안 썼어. 그 시장님이 그거 막 난리 치셔가지고 생긴 거예요. 제가 그거 광명에 정차하게 해달라, 시발력으로 하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대전에 철도공사 있었거든요. 철도청. 거기까지 시민들하고 버스 7대 타고 가가지고 대마하고 있었어요. 대충 찔러봤는데. 진짜. 이거 어떻게 하셨지? 저게요 4,060억을 만들어서 진 역이거든요. 수도권 호남부 지역에 교통 거점적으로 하자라고 했는데 시발력을 했는데 시발력을 안 하고 정차도 별로 안 하고 그래가지고 광명 시민들이 정말 화가 나가지고 인근 지자체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방정부라고 하는데 인근 지방정부 시흥 안산 안양 부천 시민들하고 같이 가서 여기 정차하게 해달라라고 해서 정차가 늘어났고 지금 광명역이 이용객이 3번째로 많아요. 그러니까 경기도 쪽에서 광명역이 이제 대표역이 되면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광명이 더 발전하고 막 이래. 그래서 내가 광명의 이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만 추가하자면 제 느낌에도 이제 광명역 정차는 꽤 오랜 전일 텐데 거기까지 이제 선거가 있으시다는 거는 아마 시장님께서 광명에서 지방 정부의 산 역사다 중입니다. 이런 정치적 역사가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김동완 정치를 할 줄 아네.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박승호 시장과 함께 지금 민주당 지방 정부 관련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 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최근에 민주당 등 주도로 해가지고요 지방선거 관련한 행사가 여러 건 있었는데 그 행사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은 그런 거예요. 이번 지방선거가 매우 중요하다. 그렇죠. 윤석열이요 나중에 계엄 생각하고 탄핵된 것 중에 하나가요 취임하고 한 달 만에 지방선거 했는데 크게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꼬이기 시작한 거야.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1년 만에 생기는 건데 민주당이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이제 그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저 사진에 보면 여러분 박승원을 찾아라 한번 찾아주세요. 저 사진에서 보면 대표 왼쪽에 있죠. 전현희 의원과 사이에 왼쪽에 있죠. 진짜 시민의 정부 정부 시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 행사를 왜 열린 겁니까 근데? 그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가 전국의 지방의원 지방정부의 장 이분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당의 조직입니다. 중앙당의 최고위원이 소속으로 되어 있는 당의 조직인데 사실은 중앙과 지방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서로 소통하고 정책을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가 그 일을 하는 거죠. 이번에 이제 상임위원과 정책자문위원들 한 200여 명 구성해서 새로 발대식하고 국민주권 정부를 만들듯이 내년에 실제 진짜
시민의 정부를 만들어보자라고 결의하면서 시민의 정부. 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 잘 대비하기 위한 그런 발제식을 진행한 거죠. 예. 거기서 시장님이 여기 장이셨으니까 네. 이 모임의 장이셨으니까 네. 전체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민주당 사람들 뭐 사기 충천했다 뭐 이런 느낌을 받으신 건 뭐예요? 일단은 자신감이 있었고요. 아. 그리고 무엇보다 그 당시 정청래 대표께서 오셔서 내년 공천 과정에 억울한 컷오프는 없게 하겠다. 예. 그리고 지역위원장 눈치 보지 않도록 당에서 잘 공정하게 경선관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열심히 의정활동하고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이겨야지만이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네.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하셨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내란을 확실하게 종식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경제 챙겨나가면 내년 지방선거는 앞서갈 수 있을 거라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네. 지방선거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어떤 식이었냐면 지역위원장들이 사실상 공천권을 행사하는 건데 네. 이번 지방선거는 당원들이 공천권 행사하겠다는 게 주요 맥락이죠. 네. 그러시면 제가 봤을 때 기존에 있던 분들은 좀 싫으셨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봤을 때. 네. 기존에 있던 분들이요? 이제 기존에 이제 공천권 행사하던 분들 입장에서 네, 보면 공천권을 당원한테 돌려주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훨씬 경쟁력은 세져요. 직접 뽑은 사람을 선거에 나가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네. 당원들의 역량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과거와 다른 형태의 당원들의 구조가 뭐냐면 과거에 시민사회 운동하던 분들 이런 분들이 자기들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 당원 행사를 하다 보니까 당 안에서 이런 것들이 혁신적으로 개혁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최근에 그렇게 참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당원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당 운영 시스템을 가져가면 저는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예. 이따가 그런 네. 이야기 또 나오겠지만 민주당 대통령들이요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입니다. 예. 그 지방자치가 이런 표현이 좀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최근에요 지방 내려가면요 지방자치로 뽑아놓은 게 지금 한 20년 됐잖아요. 그 사이에 지역들이 엄청 발전한 건 맞아요. 네. 그 중앙에서 막 그냥 통치하던 시대를 떠나서 각 시장 군수 이런 분들이 자기 지역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거 맞잖아요. 그중에 일부 무슨 지방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장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욕을 먹는 거지. 실제로 박성원 시장님 같은 분들 계시면은 좋은 도시 돼요. 예. KTX 유치해버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민주당의 당원 구조와 베이스가 상당히 달라졌고 네. 성과를 내지 않는 선출직 정치인이 좋은 평가를 절대 받을 수 없는 분위기다. 저도 이제 과거에 저쪽 호남 쪽에서 지방정부에서 약간 일을 해본 경력이 있는데 정말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선출직 정치인이 또 잘 나갑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선순환 구조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래요. 박성원 시장님께서 광명에서도 절대적 지지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 자신감으로 이제. 근데 이렇게 되돌아보면 이재명 대통령도 성남시장 하시고 경기도지사 하시고 대통령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국정설명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장하고 도지사하고 당대표 하는 과정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성남시장 할 때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진짜. 주권 의지를 가진 시민들하고 같이 호흡하며 일할 때 가장 행복했다 이런 표현하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치하는 과정에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것이 지방정부의 장 할 때라고 네, 기억을 하게 될까 네. 이 말씀을 좀 하셨고요. 근데 그런 학습 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은 우원식 의장도 서울시의원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제 중앙에 확실한 정치적 지도자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원들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현장에서의 시민 중심의 정책을 실현하는 부분들은 성공적인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 시장님도 지금 굉장히 행복하시다고. 광명 시장하시면서. 광명 시장님도 예.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밑바닥부터 올라오신 분이에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참모도 하셨고 기초의원, 광역의원, 지금 단체장까지 그 사이사이에 좀 부침은 있으셨을지언정 그거 다 정치하는 데 있어서 다 학습으로 자양분으로 삼으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역사를 쭉 걸어오신 네. 분 중에 네. 대표적인 한 분이다. 자 라고 좀 그러면 생각해봅시다. 이 행사 말고 또 있었어요. 11월 7일 날
참 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라는 걸 또 했어. 참 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사진에 지금 보이고 있죠. 자 저기서 박승훈을 찾아라. 이제 쉽게 찾으실 수 있겠죠. 쉽게 찾을 수 있죠 네.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 오른쪽 두 번째. 네. 예. 사진에 다 나오세요 보면은. 예. 이 참 좋은 지방자치는 민주당만 하는 거잖아요. 꼭 그렇진 않고요. 이 참 좋은 지방정부 협의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네. 거기는 이제 뭐 자치단체 회장들만 모여 있는데 지금 회장은 그 은평구청장 김미경 청장님이 회장으로 돼 있고 각 지방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을 가지고 와서 발표했는데 그날 26명이 발표했어요. 26명이 3부씩 발표했는데 정말 주옥 같은 정책들이 정말 많아요. 저도 그 듣고서 6개 정도는 우리 시에서 해보겠다라고 직원들한테 서로. 얘기하고 벤치마킹 시켰는데 그 각각의 제가 깜짝 놀란 게 26분이 발표했는데 중복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하나하나의 정책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디서 베끼거나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아주 그 뿔뿔이 바닥에 뿌리를 내린 이런 지방자치가 이제 성공하고 있다. 맞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간혹가다 이제 뭐 지방자치나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성향의 부분들이 일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잘 들여다보면 이 정책들이 국가 정책으로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박성호 시장님도 뭐 본인의 치적을 나열하라 그러면 몇 페이지 될 텐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방이 소멸돼가는 측면은 약간 다른 측면이에요. 이 지방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을 짜냅니다. 네. 뭐 시민, 군민, 뭐 구민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뭔가 좀 재미나게 살 수 있도록 네. 이 지방자치라는 게 원래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뭐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들이잖아요. 네. 노무현 대통령도 지방자치 연구회 같은 거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정말 극소수의 그 약간 비리 있는 그런 지방 정치인들 빼고 나면은 굉장히 좋은 건데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도 있겠지만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 이제 지방 네. 정부의 장들은 네. 이런 정책 하나 막 쥐어짜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일종의 박람회 같은 거였네요. 참 좋은 지방자치 정책 대회가. 그렇죠. 예. 그중에 6개 중에 픽하신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중에 제일 확 눈에 들어오는 게 뭐였어요? 그 광주 서구청에서 그 한 100여 개 되는 모든 골목시장을 상정가, 그 골목상점 상정가로 다 지정을 받게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이를테면 그 지역화폐 외에 이제 그 지루화폐 있잖아요. 네. 상품권 이것을 다 거기서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역의 경제 공동체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서 저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한번 직접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완전히 선의의 경쟁의 장이 되는 거네요. 서로 네, 이렇게. 그죠. 사실은 저도 그게 제일 와닿았었고 제가 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골목 상권에 그 가게를 30호 이상이 모이면 시장 상권 협회를 만들게끔 해요. 그래서 거기서 논의하는 것을 뭐 간판을 정비하겠다. 아니면 뭐 무슨 입구에 뭐 도로를 정비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골목시장이 깨끗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뭉치기도 하고 사실은 과거의 모든 경제 시스템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왔잖아요. 근데 골목시장도 제가 볼 때는 사회연대 경제라고 하는 그 시스템 속에서 사람들이 협력해서 가는 구조로 가면 사람들이 더 모이더라라고 맞죠. 하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골목시장 경제나 지역 경제가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네,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경쟁 어떤 구도에서 있잖아요. 네. 막 공약 대결 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 민주당 그 우리 장님들은 지방 정부의 장님들은 보면 진짜 그 기가 막힌 공약들 몇 가지씩은 다 갖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공약 대결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우리가 이깁니다. 예. 근데 정치적 대결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문제가 좀 있긴 한데, 야, 그 항상 이제 지방 공약 중에 가장 유명한 공약 하나 있죠. 100원 택시. 택시 이런 거. 네. 그건 아이디어거든요. 예. 버스를 보내는 것보다 나아. 예. 맞습니다. 그 오지에다가 버스를 보내는 것보다 나아. 네. 네. 근데 광명은 뭐 그런 도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도 해요. 뭐 하시는데? 저희는 1,500원 택시. 1,500원 예. 택시요? 그러니까 거기는 100원 택시인데 우리는 이제
예산 때문에 저는 1,000원 너무 택시를 하자고 괜찮다. 했는데 네. 예산 때문에 1,500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광명도 약간 농촌 마을이 있어요. 네. 농촌 마을이 읍내로 나오려면 네. 버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은 나오실 때 경찰서, 시청, 병원 몇 가구를 딱딱딱딱 지정해줘. 여기 나올 때는 택시비를 1,500만 오, 내면 좋다.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다. 네. 아직 끝에서 끝까지는 아니고요. 광명이 네. 엄청 넓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나중에는 돈이죠, 결국엔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내년에는요 공공버스도 하려고 합니다. 공공버스. 왜냐하면 공공기관이니까 이를테면 문화원, 뭐 시청, 문화재단, 청소수련관 이런 공공기관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월하게 거기 다 연결해주는 버스가 없는 거예요. 셔틀버스처럼. 예, 그래서 그 셔틀버스를 연결해주면 시민들이 더 많은 문화활동이나 교육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좀 하려고 하고 예. 광명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그러니까 입주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 시간에 광명 사거리 같은 경우는 한 차를 보내야 돼요. 열차를. 그만큼 사람들이 많아서 출근 시간만 이용한 출근 버스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철역 이렇게 연결해드리는. 그런 것들은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그 생활 밀착형 시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정책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시민들이 다 제안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치를 그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시민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면 그것이 다 정책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잘 설계하면 이게 다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그런 정책들이 예. 굉장히 많아요. 예. 겁나게 많죠. 네, 맞습니다. 역시 광명의 이재명. 그러니까 좀 다른 맥락이긴 한데요. 네. 최근에 이재명 정부에서 7개 군을 기본소득 시범 사업으로 지정을 해요. 예. 근데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 서로 하겠다고. 우리 지정해달라고. 네. 7개를 지정하고 나니까 다른 지자체들에서 이의 신청을 겁나게 한 거예요. 예. 근데 기본소득 모델이 다 달라.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사실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재명 정부 같은 정부가 한 20년 집권해야 그런 거 뒷뿌리를 내리지 정권 바뀌고 나면은 또 바뀝니다. 예, 맞습니다. 정부의 돈 안 내려버려요. 정권 바뀌면은 또 저쪽에서는 꼭 이런 것들을 탄압의 기제로 사용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정권을 계속 갖고 있어야 정책도 발전한다. 자, 근데 이게 있어요. 대통령이요. 11월 12일 날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초청 국정 설명회라는 거 처음 봤어요. 국정 설명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상견례 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기초 정부, 기초 지방 정부 장들과 함께 대통령이 상견례를 한 거예요. 많네요. 저게 지금 161명. 와. 국민의힘도 몇 명은 왔죠. 많이 오셨어요. 많이 왔죠. 네. 대통령이 지금 나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이게 지금 그 같은 날 광역 단체장들하고도 같이 만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사진을 보면 대통령이 너무 좋아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지방 정부 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아까 말씀하신 게 그거 아니에요. 나 성남시장일 때가 제일 행복했다. 맞아요. 근데 지금 소문을 들어보니까 저기서 이제 박승원 광명시장께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3번이나 쌩까셨다고요. 오늘 계속 드셨다고. 아니 제가 자리 배치가 이제 약간 재밌어요. 뒤쪽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하실 말씀 이야기하시러 손을 몇 번 들었는데 저한테 기회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는 나와서 다른 분한테 네. 아 왜 이렇게 나한테 마이크 안 주냐. 나 하고 싶은 얘기 뭐냐.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뒤에 뭔 얘기 했냐면 아니 지금 그 이제 현수막 있잖아요. 현수막 그 막 길거리에 무슨 이름만 있는 정당들이 나와가지고 현수막이 엄청나게 시민들 혼란스럽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당 현수막을 좀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재명 대통령 한번 그 얘기 하셨거든요. 지난번에 그 얘기 하셨는데 대표할 때 그 이제 법안을 만들긴 했는데 이게 당초 취지와 다르게 너무 이제 악용이 돼서 너무 이게 국민도 혼란스럽게 한다. 그래서 이걸 박주민 의원이 뭐 법안을 이제 냈다고 하긴 하는데 개정하는 거를.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냥 이걸 아예 없애버리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는 생각도 들고요. 맞죠. 그 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다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그런 거지. 네. 행정천재라는 소리 듣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 해봤거든요. 네. 최소한 기초 2번, 광역 1번을 해본 그런 분이라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바탕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행정 능력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굿하고 있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사실은 말이야 내가 대통령 된 힘은 당신들 같을 때부터였어 이 얘기하고 싶은 거지 대통령 예, 입장에서.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근데 아까 그 자리가 네. 국힘 출신의 단체장들도 되게 매료됐을 것 같고요. 본인들도 성과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홍보해야 되는데 맨날 정쟁만 하고 있는 할수 정당이 없지. 있다 보니까 맞아요. 자기 존재감에 대한 부정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런 자리 한번 만들므로써 확실히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을 거고 그 느낀 것 때문에 저 안에서의 일종의 타운홀 미팅처럼 지금 보이는데 거의 맞죠. 정책 타운홀 미팅 경쟁이 굉장히 빡셌을 것 같다. 그러면은 시장님께서도 일어나셔서 질문 받아라. 뭐 이렇게 좀 적극적인 액션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날 손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굉장히 많았는데 자꾸 이제 자기 동네 이야기 하니까 대통령께서 자기 동네 얘기하면 이야기 못한 이제 시장들은 네. 당신은 가서 뭔 얘기했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큰 틀에서 모두가 함께 공통의 과제를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해주셨는데 의미 있는 말씀도 좀 많이 해주셨고요. 지방 정부를 강화하기 위한 좀 이런 포괄적 예산 보조 지원이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그거 한다고 쳐. 근데 그 앞에 마차 손들고 김동완 손들고 있으면은 아는 사람이 안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다양하게 듣고 싶은데 아는 얼굴인데 뭘 그 질문하려고 그래. 본인이 아이디어 있으면 그냥 텔레그램으로 보내세요. 세 번씩이나 손들으시고. 맞아, 그런 게 있죠. 자, 자 어쨌건 국정 설명회를 한다는 것도 저는 처음 봤어요. 이런 거. 대통령이 지방 정부의 기초장들한테 이걸 설명하는 것 그러면서 자기 경험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네. 공유하는 거 굉장히 놀라운 상황이었고요. 이거 보고 있으면서 아마 우리 박성훈 시장께서도 흐뭇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다른 게 뭐가 있었냐면요.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했어요. 했는데 문재인 정부 나오니 그때는 이렇게 듣는 경청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말씀씩 하는 얘기 없었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어디나 가면 항상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드리더라고요. 네. 이게 굉장히 좋은 거고 저는 대통령이 이렇게 국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뚫고 계신 거는 계속 들으시는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경청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최고의 역대 왕은 세종대왕이라고 하잖아요. 기가 따갑게 들으셨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경청의 리더십을 가지고 계시는 너무 나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이재명은 세종이다 이렇게 하시면은 아직 평가하면 안 돼. 근데 하여튼 저도 재밌어요. 경청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청소년위원회, 청년위원회, 일자리위원회, 여성위원회, 노인위원회 있거든요. 네. 의원들이 다 30명, 50명, 100명입니다. 예, 15이 모여서 하는 이런 게 안 하고 계속 듣다 보니 거의 집단 지성이 생기더라고요. 그 힘이 시민주권 정부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야, 역시 광명의 이재명. 자, 또 하나만 또 행사 하나만 더 한번 볼게요.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균형특위 출범식 무언 행사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지금 저게 그 행사의 네. 장면이거든요. 요거는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 주도로 한 거네요. 김태년 의원이 위원장이에요. 네. 국가성장위원회 위원장인데 그날 전날도 이제 출범식을 한 거죠. 그래서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이 오셔서 좀 그 국가균형성장에 대한 말씀도 좀 하시고 우원식 의장도 오셔서 말씀하시고 정관 저도 팀도 있네요. 발표했습니다. 한 5분 정도. 여기 계시네요. 여기 네. 보시면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광역은 김관영 전북지사, 네. 기초는 박승원 광명시장 이렇게 대표로. 저기 찾아요. 왜 내가 이런 인터뷰할 때는 자 이런 상황인 거고요. 근데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국가 균형 성장을 하려면 지방 분권과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방에 대한 권한을 내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균형 성장이 가능하냐. 이재명 대통령이 북부 지역 타운홀 미팅에 가서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도지사 할 때 북부 지역 문제를 해결하려고 봤는데 나한테 권한이 없더라. 그래서 하고 싶었는데 못한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 이런 문제 좀 풀어 가보겠다고 얘기하셨는데 도지사조차도 저렇게 권한의 제한을 받고 있는데 기초지방 정부는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권한을 충분히 줘가면서 균형성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그게 핵심이 재정 문제나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2018년도 시정 당선되고 나서 19년도인가 어제 토론에 나와서 지금 재정 분권과 관련 얘기를 해달라고 갔는데 그때 당시 기재부의 예산과장인가 누가 와서 설명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요. 공약의 7대3으로
지방에 이제 8대2에서 7대3으로 재정을 더 강화시켜주겠다 이런 설명 다 하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지방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야기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 중앙 정부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안 되거든요. 권한을 주는 힘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윤석열이가요 지방 교부세 안 내려 보내주셨어요. 아니 왜 우리가 니들한테 돈을 줘야 돼 이런 태도가 있었다고요. 대통령은 이번에 저 기초정부나 광역정부 지방정부 만나가지고 일관되게 한 이야기가 지방에 세금 더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세제 개편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국세 걷어서 다 정부가 걷어가는 그 차원을 조금 더 이렇게 지방에 내려보내는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광명시장께서도 저 행사에 지금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대표 발제하신 거잖아요. 네. 저거는 이제 기초를 대표해가지고 민주당에서는 꽤 인정받으시나 봅니다. 오늘 그런 얘기가 있대요. 그러니까 기초 지방 정부는 박승원처럼만 해라. 그런 얘기가 있대. 맞습니다. 내가 아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의도에 또 소문 다 났어요. 그러니까. 아니 오늘 그 오전에 그 당 대표하고 기초위원, 광역위원 이제 그 간담회를 했어요. 지방 의회법 제정하기 위해서 그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 중에 한 분이 아니 어떻게 박성훈 시장을 참여연 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을 시켰습니까? 그랬더니 대표 뭐라고 했냐면 아니 광역보다 기초지방정부 시장이 훨씬 더 많잖아. 그 시장이 하는 게 맞지. 근데 누가 제일 잘할 것 같아? 라고 상의를 해서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가 어떻게 상의했는지 모르겠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자기 자랑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대통령이 그렇게 상의하신 분께 감사드리고 대통령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 저 아까 그 국정 설명회 하기 바로 전에 뭐 했냐면 중앙지방협력회의라는 걸 했어요. 그때 나왔던 이야기 헤드라인으로만 잠깐 볼게요.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지방정부 자율재정 3배 확대. 대통령 민생중심 균형성장 추진하겠다. 서울에서 뭘수록 예산 더 준다. 국세 24% 지방정부에. 진심이야 이 양반은 지방자치단체 대신에 지방정부라고 불러달라. 그리고 사실 대통령 공약 중에 세종으로 가겠다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서울 중심, 수도권 중심 이거를 이제 그 우리나라 가운데 위치함으로써 골고루 확대시키겠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 그 행사 때 사진으로 보시면은 광역 이제 지방정부 장들이 다 모였는데 저거 자세히 들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국민의힘 광역 단체장들도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에 공감하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막 그렇습니다. 역시 그래도 뭐 당을 떠나서 뭘 아는 사람끼리 서로 대화를 해야 대화도 되고 뭐 좀 안 맞는 거 있다 싶으면 토론도 하고 하는데 윤석열 정권은 진짜 아쉽게도 지방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그때 뭐 민생 뭐 이렇게 토론한다고 해서 돌아다녔는데 뭘 스스로 알지 못하는데 뭘 더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약속을 했는데요. 약속을 한 것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과정들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박성훈 시장께서는 이제 그런 것들 대통령의 말씀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실제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있을 때 광명을 왔다 갔어요. 그런데 정말 지도새도 모르게 다녀갔어요.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어느 분은 그런 거예요. 아니 대통령 왔는데 시장은 몰랐냐.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 저한테 아무 연락도 없었고요. 주변에 못 알리게 했는지 그래서 무슨 청년들하고 대화를 했대요. 100여 명 몇 명. 땅 보러 왔다가. 근데 그 사전 선거운동 논란 있을 때거나 국정 간담회인가 뭔가 있을 때. 맞아요. 그러면서 막 다닐 때였어요. 그러니까 아니 지방정부의 장인 저도 모르게 다녀가신. 문화재를 왔다 갔을 수도 있고. 근데 그때 그 소문이 있어. 아까 여기가 저 박승원 그 지역이지? 알리지 마라.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그 박승원 시장이 이제 메시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국세, 지방세 비율 조정하는 문제.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 대통령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비율을 조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무슨 자기네 돈이어가지고 막 시혜를 베풀듯이 막 나눠준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100%의 분들은 결국 기초의도 살고 계시고 광역에도 살고 계세요. 다 예외일 수가 없다고. 자, 그거고요. 다음에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대한민국을 설계할 때 지방이 소멸돼 버리면 나라의 경쟁력은 완전히 바닥으로 치솟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경상도를 가건 전라도를 가건 충청도를 가건 수도권 같은 뭔가 인프라가 만들어진 곳이 다 있어야 되고 농촌에 가도 젊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근데 이거 굉장히 심각해. 소멸되는 지역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맞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미래의 나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수록 이제 박성원 시장 같은 분들이 잘해 주셔야 돼요. 맞습니다. 예, 공감하고요. 저도 이제 수도권 집중은 국가 질병이다. 라는 네이밍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국가 질병인데 결국에는 정치가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까의 문제로 귀결이 된다라는 전제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 핵심 주체는 기초자치단체가 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가 붕괴되고 있으면은 국민의 시민의 삶의 토대가 붕괴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건 국가 붕괴죠 결국엔. 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정부 5극 3특을 이제 체제로 가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처럼 그 이제 1극 체제가 아니라 5개로 또는 3개를 묶어서 지방의 자율성을 더 보장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가려면 지방에서 그런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줘야 되고 거기에 도전할 수 있는 혁신가를 길러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 대통령이나 그 지방정부의 장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혁신가여야 이런 모든 정책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당에서 이런 혁신가들을 양성하는 이 시스템을 갖춰놔야지만 그게 되지 그거 없이 그냥 일반화된 평준화된 상태에서 하게 되면 좀 더디다라고 하는 생각도 좀 가끔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것도 있죠 또.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국민의힘이 그 단체 장을 했을 때는 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 사람을 대할 때 기본적인 태도가 달라요. 딱 그거 애민이잖아요. 애민.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좋은 정책이 없을까? 좀 이렇게 없이 사는 분들, 약자들한테 뭔가 더 잘해줄 수 없을까? 이 고민하는 분들이에요. 이게 지방정부의 장들은.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최근에 느꼈던 게 이제 시장님 이전에는 성남시장 하셨던 분이 이제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성남시장 하실 때 그 시청 공무원들이 같이 오시거든요.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같이 해보면 그냥 기계적으로 일하는 지자체, 지방정부 공무원이 있고 그 진짜 내가 이 시장님을 사랑하는 느낌이 느껴지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저는 광명시에서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광명시뿐만이 아니라 사실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사랑받는 시장님이 진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느낀 곳이 이재명 광명입니다. 시장하고 다른 점이 하나 계세요. 뭔데요? 그때 이재명 시장 오셔가지고요. 비 오는 날 차마 밑에서 짝다리 짚고 담배를 같이 피웠거든요. 박성원 시장하고 그런 경험은 없어요. 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이게 정말 딱 제때 딱 맞는 대통령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 지방시대도 양극화의 문제거든요. 수도권 집중되는 게. 근데 본인이 해봤잖아요. 무려 기초장을 8년을 한 거잖아요. 그것도 이명박 박근혜 때 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방 정부 특히 민주당 장이 겪었던 그 서러움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성남시장 할 때 경험 공유하면서 딱 그 느낌 아니었어.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민주당 이것들아 나만큼만 잘하면 되잖아. 이런 느낌이야. 내가 봤을 땐 그래. 맞아. 맞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박성원 시장님이 은근히 보면 재밌는 분이세요. 은근히. 지난번에도 재밌었는데 장모님 따님 이야기하시면서 네. 광명의 이재명으로 불러주세요. 네. 자, 시장님 네. 앞에 화면 보시면서 네. 뭐 또 나오세요. 뭐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 알겠습니다. 지금 그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전북 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 상임대표시니까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 나오세요. 끝나도 나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전에 오늘은 막간에 10분밖에 안 되니까 인사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하는 게 이렇게 국민들한테 공개돼서 다 보고 있잖아요. 광명시가 매주 월요일 날 그 간부회의를 합니다. 주간 정책회의. 그것도 광명 시민들한테 다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있거든요. 아. 예, 그것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가 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 그 이야기가 결국에 광명 이야기지만 모두 이야기고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유튜브 이름이 뭐죠? 광명시청에 유튜브 있습니다. 광명시청 유튜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셨어요? 예. 그것도 여러분 봐주시면, 가보시면요 네,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분이 얼마나 열려 있는지가 보이는 네. 그런 유튜브예요. 한번 가서 보시고요. 광명시 유튜브겠죠. 네, 네, 광명시청 유튜브. 네. 네. 광명시 유튜브 좀 구독 좀 해주시고요. 네. 자 시장님은 또 다음에 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